Never, n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다프랑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등차 수열에서 배울 건데 그 전에 이제 수열과 그 다음에 일반항이란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우고 그러고서 예제 1, 2번을 먼저 풀어볼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배우는 등차 수열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등차 수열 일반항을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등차 수열에서 등차 중항이라는 내용들을 보면서 예제들을 건드려 볼 거고요. 그리고 등차 수열의 연산이라고 있었을 때 뒤에 쪽에 보면 뭐 등차 수열과 등차 수열이 더해지면 무슨 수열이 될까라는 거와 그리고 마지막 오늘은 조화 수열이라는 내용까지 배울 겁니다. 구독은 다프롱에게 힘을 주니까 꼭 구독 눌러주시고 수업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단어는 수열입니다. 수열의 정의가 무엇인지부터 보면 수열이 3, 6, 9, 12 이런 게 같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나열된 수의 열을 우리는 수열이라고 한대요. 규칙이 지금 뭐가 있을까요? 더하기 3씩 됐어요. 이런 식으로 규칙이 일정하게 있을 거라고. 그리고 나열된 각 수를 그 수열의 항이라고 할 거예요. 즉 이렇게 항, 얘도 항, 얘도 항 이런 식으로 항이라고 잡아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아래쪽에서 보면 수열의 일반항이라는 용어를 배울 건데 그럼 수열은 A1, A2, A3 이렇게 해서 AN으로 나타냈을 때 즉 얘가 첫 번째 항 이때 이 A1을 그럼 똑같이 1항 아니면 첫째 항 즉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이런 식으로 놓을 거고요. 그러면 AN은 n번째 항이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n번째 항이요 이렇게. 그런데 이때 이 n번째 항이라고 부르는 이 n항을 우리는 일반항이다 라고 얘기를 해줄 거예요. 즉 n번째가 무조건 일반항이란 소리가 아니라 어떤 문자로 표현된 식을 우리는 일반항이다 라고 얘기를 해준다. 이게 지금 수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정의해주고 약속 잡아준 내용이에요. 알겠죠? 그럼 방금 수열이 무엇인지 봤으면 수열의 일반항 AN이 닿은 것 같을 때 즉 n번째 항이 닿은 것 같았을 때 첫째 항부터 5항까지를 차례대로 나열을 하여라 라고 했어. 그럼 뭐야? n번째 항이 얘였는데 우리는 지금 첫째 항부터라고 했으면 첫째 항은 그럼 결국 A1이 첫째 항이잖아. 그러면 n 대신 1이 들어간 거겠지? 그러면 여기는 n 대신 1을 집어넣으면 8 빼기 7에서 아 이때 첫째 항은 1이구나 이렇게. 둘째 항은 그러면 n 대신 2가 들어간 거겠죠? 그럼 16 빼기 7 해주니까 얘는 9요 이렇게. 세 번째 항은 그럼 n 대신 3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24 마이너스 7이요 이렇게 하니까 17이요 이렇게 나올 거고 네 번째 항은 a 대신 4 들어가는 거니까 8, 4, 32에 마이너스 7이요. 그럼 얘는 지금 25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다섯 번째 항까지 고려했으니까 5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럼 40 마이너스 7인 얘는 33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를 하세요 라고. 그럼 두 번째 문제도 똑같습니다. n번째 항이 이번에는 2n분의 n 플러스 5였을 때 그럼 첫째 항은 1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2분의 6이요. 그러니까 얘는 3이고요. 두 번째 항은 2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4분의 7이요. 세 번째 항은 3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6분의 8이고 약분해서 3분의 4요. 그리고 네 번째 항은 4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8분의 9고요. 다섯 번째 항은 5가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10분의 10이요. 그러니까 얘는 1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해서 보는 거고 그럼 결국 여기서 얘기해 주는 건 n번째 항이라는 자체의 문자가 쓰여져 있으면 첫 번째 항은 n 대신 뭐를 집어넣을 건지 즉 n 대신 수를 대입해서 우리는 그 번째 항을 찾았다라고 얘기를 해주겠다고. 이해하셨으면 이제 다음 과정 볼게요. 그럼 예제 두 번째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뭐냐? 다음 수열의 일반항 AN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 그럼 즉 이번에는 우리는 n번째 항이 뭔지를 구할 거고 우리 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런 일반항을 먼저 찾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1번부터 보니까 마이너스 1 그리고 2 마이너스 3 4 이렇게 갔대. 그러면 여기서 규칙을 보다 보니까 다섯 번째는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 5가 되었을 거고 여섯 번째는 6이요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럼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럼 n번째에서는 어떻게 나왔을까라고 한다면 그러면 첫 번째가 지금 1, 두 번째가 2, 세 번째가 3이니까 선생님 이 상태에서 얘는 그냥 일단 n 나오긴 할 건데 근데 여기서 지금 신경 써야 될 게 뭐야? 얘네 지금 부호를 신경 쓰겠지. 그럼 세 번째, 즉 홀수 번째에만 마이너스가 나왔으니까 그럼 이때 여기에 지금 곱하기 뭐를 써주면 되겠냐? 마이너스 1에 그리고 n제곱이요 이렇게 쓰면 확인 과정 들어가시면 돼요. n 대신 1 들어갔었을 때 확인하면 마이너스 1 n 대신 2 들어가면 마이너스를 제곱해 주니까 되겠죠. 그래서 이때 일반항은 마이너스 1에 n제곱 곱하기 n이요 이렇게 일반항을 첫 번째 쓸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돼요.
두 번째 문제도 보겠습니다. 첫째 항이 3분의 1, 두 번째 항은 4분의 2, 세 번째 항은 5분의 3, 네 번째 항은 6분의 4래요. 그럼 또다시 n번째가 어떻게 쓰여졌을까라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지금 첫 번째에서 분자 따로 보면 두 번째에선 2, 세 번째에선 3 이렇게 쓰여있으니까 n번째에서는 n이라고 쓰여져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3, 4, 5 이렇게 되다 보니까 1씩 늘어나잖아. 근데 얘랑 차이를 보니까 이때 1에서 2가 더해진 거, 여기도 2가 더해진 거, 여기도 2가 더해진 거. 그러니까 여기는 n 플러스 2 이렇게 쓰여지면 되겠네. 그래서 이때 일반항 AN은 n 플러스 2분의 n이구나 이렇게 찾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는 초등학교 때 했던 규칙 찾기를 연습을 해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문제도 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1 곱하기 2가 첫째 항, 2 곱하기 3이 둘째 항, 3 곱하기 4가 셋째 항, 4 곱하기 5가 넷째 항이래요. 그럼 이때 n번째 항은요, 또 n번째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쓰여졌을까라는 걸 보다 보니까 그럼 이때 첫 번째에서는 1, 두 번째에선 2, 세 번째에선 3 이렇게 해서 지금 곱해져 있잖아. 그럼 얘는 n 곱하기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근데 그 다음 수들이 보니까 선생님 1씩 커져 있는 수네. 그러니까 여기는 n 플러스 1이요 이런 식으로 규칙을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때 일반항은 결국 AN은 n 곱하기 n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나왔다고 또 쓸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일반항 세 번째 거도 구해봤어요. 네 번째 거 볼까요? 로그 3, 로그 9, 로그 27, 로그 81 이렇게 돼 있대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규칙을 보니까 이 9는 3의 제곱이고 27은 3의 세제곱이고 81은 3의 4제곱이니까 그럼 결국 n번째에서는 그럼 나는 얘를 로그 이때 3의 n제곱 이렇게 써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이때 일반항 A에는 로그 3의 n제곱이어 써도 되고 이 n은 앞으로 빠져나와도 되니까 n 로그 3입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주셔도 되겠네요. 이해하셨으면 이제 다음 과정 볼게요. 네, 이제 등차 수열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등차 수열의 정의가 무엇인지 보면 수열이 1, 3, 5, 7과 같이 첫째 항부터 차례로 일정한 수를 더해서 얻어지는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부를 거예요. 근데 그 일정한 수를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 공차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줄 거라고. 그래서 일정한 수가 더해져서 나오는 수열이 등차 수열이었구나. 그럼 두 번째, 등차 수열이 점화식이라는 말인데 이 점화식이라는 말은 뒤에 쪽에서도 배우겠지만 이웃하는 항들의 관계식을 말합니다. 항들의 관계식을 점화식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제부터 얘기를 하다 보면 공차가 D인 수열 AN에서 이때 제 n항과 그리고 n 플러스 1번째 항인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을 표현하다 보니 이거를 결국 a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우리 n번째 항이 빠지면 그게 공차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글로 써주면 공차를 구하는 식은 우리는 후항, 뒤에 있는 후항에서 그래서 전항, 앞에 있는 전항을 빼면 결국적으로 우리는 공차를 구하는 식이구나 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세 번째,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수열에서 이제 일반항은 되게 중요해요. 등차 수열 일반항 별표 3개 이렇게까지. 그래서 수열의 일반항이 어떻게 되냐? 첫째 항이 A이고 공차가 D인 수열을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이라고 했는데 이때 이거를 선생님 한번 다시 볼게요. 좀 아래로 올려서. 그럼 이때 얘 갖고 지금 표현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첫째 항이 A고 우리는 지금 두 번째 항은 A 플러스 D, 세 번째 항은 A 플러스 2D 이런 식으로 간다면 그럼 이게 지금 첫째 항이고 둘째 항이고 셋째 항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때 n번째 항은요 라고 지금 쓰여지는 형태를 보겠다는 거잖아. 근데 n번째 항은 보니까 이때 여기서 첨자 이걸 보면 1, 2, 3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변하는 건 D 앞에 있는 개수가 변하죠. 여기가 1, 여기가 2. 그러면 2였을 땐 1이고 3이었을 때 2다 보니까 그럼 여기서 하나씩 줄어들었다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A 플러스 하나가 줄어든 이 n에서 하나가 줄어든 n-1에 그리고 공차 D가 곱해지면 되겠구나. 이게 그래서 등차수열 일반항 AN은 A 플러스 n-1의 D예요. 이렇게 하는 식을 우리는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행동도 우리는 당연히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되고 더 중요한 거로 보면 이제 등차수열 일반항의 성질이라고 했었을 때 이때 일반항 AN이 n에 대한 1차식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등차 수열은 n에 대한 몇 차식? 1차식으로 표현이 된다. 그래서 수열은 다시 말하면 수열이라는 건 우린 자연수에 대한 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수열은
다시 표현하면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이다. 자연수인 함수. 그렇기 때문에 그냥 결국적으로 우리는 1차 함수처럼 생각을 할 수 있겠다. 즉 n에 대한 식으로 보다 보니까 이때 개수가 d였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말해주는 게 지금 여기서 중요한 내용, 이거 공차가 a인 등차 수열이다. 즉 n 앞에 곱해져 있는 이 a가 결국 공차가 되겠구나라는 걸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다시 얘기를 해주자면 우리는 어차피 등차 수열, 이제 여기서 아래쪽에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등차 수열이면요, 선생님이 이제부터 일반항을 찾을 때 일반항을 찾는 방법, 첫 번째 학생들 a1 플러스 n-1의 d여 이렇게 찾아도 되는데, 두 번째 찾는 방법으로 선생님 좀 더 빠르게 하다 보면 우리는 공차가 d였다면 dn에 그리고 나머지 상수항 어떤 게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써서 표현하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연습을 좀 더 연습을 하시면서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등차수열 일반항에 대해서 찾으시면서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네, 예제 3번은 처음에 이제 이 수열이 등차 수열을 이룰 때라고 얘기했죠. 그럼 네모 안에 알맞은 걸 집어넣으세요. 그럼 등차 수열이 이룬댔으니까 등차 수열은 일정한 수가 더해진댔잖아. 그럼 여기에 지금 3 더해졌다고 볼 수 있는, 지금 이거는 공차가 3인 수열이구나, 등차 수열이구나. 그러면 3이 더해지는 거니까 여기 상태에서 얘는 지금 3이 더해지면 7이요 이렇게 써지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7, 그리고 또 3이 더해지는 값은 10이요. 그래서 얘는 답이 지금 빈칸은 7과 10이요 이렇게 써주면 될 거고, 두 번째 여기서 보니까 이때 여기 상태에서 얘는 지금 네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을 보면 이때는 얘가 지금 마이너스 2가 더해졌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공차가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마이너스 2씩 줄어드는 거니까 여기는 그럼 18, 그리고 여기는 16 이렇게 해서 18과 16이 빈칸 답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 이해하셨으면 다음 문제 볼게요. 예제 4번입니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을 구하는 문제를 풀어봅니다. 일반항 구하는 건 가장 중요하댔으니까 선생님 일반항 별표에다 쳐놓고서 이제 문제 풀어볼게. 그러면 첫 번째 문제 보니까 첫째 항이 15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이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일반항을 구하는 식은 아까 선생님 첫 번째 공식으로 쓴다면, 공식 1번으로 쓴다면 이때 첫째 항에 거기에 플러스 n-1의 공차 d를 쓰니까 마이너스 3이에요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럼 얘를 지금 전개해서 표현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3에 플러스 18입니다 이렇게 답이 나오시면 되는데, 이제부터 이 행동이 아니라, 얘가 맞지만 이 행동이 아니라 그냥 좀 더 빠르게 구한다면 이제부터 어떻게 표현하냐고, 일반항을 찾는데 공차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거 알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n에 그리고서 플러스 네모 이렇게 갖다 써놓을 거라고, 이렇게 1차식으로. 근데 여기서 뭐야? 첫째 항이 15라는 거지. 그러면 A1, 즉 1 집어넣었을 때 15가 되려면 마이너스 3에 몇이 더해져야지 15가 되는지 암산을 하시면 된다고. 그럼 여기는 18이면 되니까 결국 얘가 일반항이겠구나 이렇게 찾는 연습을 하시는 게 등차수열 일반항 찾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그럼 지금부터는 이 두 번째 풀이 갖고 다 들어갈게요. 그러면 이제 보니까 이때 1에서 5, 5에서 9 가니까 얘는 지금 4씩 커지잖아. 그럼 결국 공차가 4구나. 그럼 일반항 AN을 바로 갖다 쓰자. 그럼 공차가 4니까 4 그리고 n에 플러스 뭐가 들어갈까 했더니 이번에는 첫째 항이 1이 나오죠. 그러면 A1 즉 4 플러스 몇이 1일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이때 이 네모는 마이너스 3이었겠네.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3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항 AN은 4n 마이너스 3이요. 좀 더 줄일게요. 한 번 더 이제 안 쓸 거예요. 그럼 이때 이 상태에서 다시 세 번째 문제 보니까 여기서는 얘가 지금 3이 더해졌고 여기서도 일정하게 3씩 더해지겠구나. 그럼 이때 얘는 지금 공차가 3이라는 걸 알고, 그럼 일반항 AN을 바로 갖다 쓰다 보니까 공차가 3이요. 그러니까 3n 먼저 써놓을 거고, 거기에 그 다음에 나머지 뭐야? 첫째 항이 마이너스 4래. 그럼 1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4가 나오려면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7이면 되겠구나. 이렇게 바로 일반항을 찾는 연습을 하시면 훨씬 더 편해진다고. 분명히 일반항 찾는 식 기억하고 있지만 이렇게 1차식으로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예제 5번입니다. 두 번째 항이 3이고 일곱 번째 항이 13인 얘도 등차 수열에 대해서 이때 A 100번째 항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나는 100번째 항을 구하려면 일반항을 찾아야 되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이제 다시 솔루션 1 웬만하면 일반 문제집에서 나와 있는 건, 그러면 등차 수열이란 말 때문에
그러면 두 번째 항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니? 라고 하면 A 플러스 D여 이렇게 표현을 해서 3이여 이렇게 쓸 거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항은 그러면 A 플러스 6D여 이렇게 써서 얘가 13이요. 그럼 얘네 둘이 연립방정식을 해서 풀자라고 얘기를 해준단 말이야. 그럼 얘에서 얘를 빼주니까 마이너스 5D가 마이너스 10이고, 그럼 공차가 2라는 거 알고 들어갔겠네. 그러면 일반항 똑같이 찾아볼까요? 그러면 일반항 지금 AN은 공차가 2니까 2N에 거기에 지금 둘째 항이 이번엔 3이래요. 그럼 2가 들어갔을 때 즉 A2가 4 더하기 네모 얘가 지금 3이 되려면 여기는 마이너스 1이요. 이렇게 해서 일반항을 찾아줬고요. 그럼 이때 100번째 항을 찾으세요. 그러면 A100 집어넣으라는 거니까 200 빼기 1인 답은 199입니다. 이렇게 쓰자는 게 첫 번째 풀인데, 여기서 하나를 더 줄여볼까요? 그럼 뭘 줄이냐면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등차 수열이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항에서부터 일곱 번째 항까지 즉 A7-A2가 의미하는 게 뭐니? 라는 걸 바로 잡으면 이때 얘는 일곱 번째 항이고 얘는 두 번째 항이니까 결국 얘는 공차가 5개 차이가 나요 라는 걸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바로 5D가 라고 이렇게 나오는 형태가 된다고. 그러면 A7이 13이었고 A3이 3이었으니까 빼주면 10이요. 그래서 공차가 바로 2입니다. 이렇게 찾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아까 일반항 AN, 그럼 얘는 2N에 그 다음에 둘째 항 아까 3이랬으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찾으시면서 문제를 쭉쭉쭉 풀어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번째 행동도 기억을 할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AN이 등차 수열을 읽는다면 그러면 AM에서 AN을 빼주는 형태는, 그럼 이때 M이 N보다 크다고 했었을 때 그때 얘는 지금 결국 M-N만큼 공차가 있겠다. 즉 공차가 M-N만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식처럼 기억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행동도 이제부터 많이 써먹을 겁니다. 다음 예제 보겠습니다. 네, 예제 6번입니다. 일곱 번째 항이 마이너스 29, 그러면 A7이 마이너스 29라는 소리일 거고, 열 번째 항이 마이너스 20, 그러니까 A10이 마이너스 20이요. 이렇게 알려주는 얘도 등차 수열에서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제 몇 항에서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지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했죠. 그럼 또 일반항을 먼저 구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이제 배웠던 생각해볼까요? 얘가 등차 수열이 있으니까 A10에서 A7이 빠지면 결국 공차가 몇 개 있다? 그렇지, 3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고. 그러면 A10은 마이너스 20이었고 거기서 빼기 마이너스 29를 하니까 얘 값은 9요. 그래서 공차가 3이구나. 이렇게 알고 들어가겠죠. 그럼 바로 일반항 쓸까요? AN은 공차가 3이니까 3N 이렇게 쓸 거고, 이번에는 일곱 번째 항이 마이너스 29랬으니까 A7 생각하면 21에 마이너스 플러스 네모가 마이너스 29가 되려면요 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럼 이때 얘는 마이너스 50이요 이렇게 쓰여지면 돼. 그래서 얘가 일반항이 나왔다고. 근데 이번엔 뭐야? 이제 제 몇 번째 항에서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가 라고 했으니까 결국 AN 즉 3N-52 얘가 양수가 되는 시점을 찾겠다 라고 얘기해 준 거라고. 그러면 N을 계산하니까 3분의 50이어야 되는데, 쌤이 아까 뭐 한댔어? 수열은 자연수에 대한 함수랬잖아. 그러니까 얘를 자연수 몇보다 큰지 생각을 하면 얘는 지금 16점 얼마요 이렇게 표현이 되다 보니까 그럼 결국 얘를 만족하는 건 17번째 즉 17번째 항부터 양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반항 찾는 연습을 하시면 등차 수열은 좀 편하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네, 7번째 문제입니다. 1과 100일 사이에 19개의 수 A1부터 A19까지를 넣어서 이렇게 지금 만들어줬대요. 근데 이것이 지금 등차 수열을 이루도록 할 때 공차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이때 이런 상황은 뭐냐? 우리가 원래 일반항을 A1 첫째 항, 둘째 항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는데 얘는 여기부터 다시 들어갔잖아. 그럼 이때 이런 건 첨자를 다시 하나 붙여주면 돼. 얘가 지금 B에 대한 첫 번째 항, 얘가 두 번째 항, 얘가 세 번째 항, 이런 식으로 얘가 네 번째 항 이렇게 쓸 거라고. 그러면 결국 B의 19는 B의 20번 장이 된 거고, 그럼 101은 B의 21번 장이 되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실 수 있겠죠. 그래서 BN이 등차 수열을 이룹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었다고. 그러면 여기 상황에서 다시 얘기해 주는 건 이제 공차를 구하래. 근데 뭐야? B1 첫째 항이 1이고 B21 얘가 100일이라면 아까 지금 계속하는 21번 장에서 첫 번째 항이 빠지면 공차가 몇 개 있다? 20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 그러면
B21번장은 101이었고 얘는 1이었으니까 결국 얘가 100이요 이렇게 쓰여지는 거고, 그럼 결국 마지막 공차는 5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구해주시면 마무리가 지어지시겠네요. 아시겠죠? 등차 수열에서 이제 새로운 용어인 등차 중앙이라는 말을 할 건데요. 그럼 등차 중앙이라는 게 무슨 소리냐? 세수 A, B, C가 이 순서대로 일단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이때 이 B가 가운데 있죠. 얘와 얘 딱 절 가운데. 그럼 이 B를 A와 C의 등차 중앙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가운데 수를 등차 중앙이라고 얘기를 해줄 거야. 그럼 이때 B는 A, C의 등차 중앙이면 이때 얘가 공식인데 이제 이 공식이 왜 나오는지만 빨리 얘기를 해볼게요. 이때 이 상태에서 A와 B와 C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데 얘가 지금 등차 수열을 이루면 우리는 등차 수열을 이뤘을 땐 공차가 일정하다는 거 알죠? 그럼 우리는 공차를 어떻게 구한다고 했었으면 후항에서 전항을 빼줬다고. 그러니까 B-A가 공차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후항에서 전항을 빼준다면 C-B가 공차겠죠. 그러면 둘 공차가 일정화됐으니까 얘랑 얘랑 같다고. 그럼 이렇게 갖다 쓰다 보니까 얘는 2B가 A 플러스 C요. 그래서 B가 2분의 A 플러스 C구나. 이렇게 해서 공식이 완성이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근데 등차 중앙은 얘지만 우리가 공식처럼 문제를 풀 땐 이렇게 써서 푸는 걸 좀 더 수식에서는 어차피 양변에 2를 곱해야 되니까 이 계산으로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두 번째, 이 상태에서 지금 저 식을 갖고 그냥 점화식, 즉 이웃하는 한 길의 관계식을 본다면 n번장이 있으면 그 바로 다음 번째 n 플러스 1번장, 그리고 그 다음 번째 n 플러스 2번장이 있으니까, 그럼 이때 이 가운데 항, 얘 n 플러스 1번장 항은 2분의 n번장과 n 플러스 2번장을 더한 평균과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해준 거고, 이 식을 2를 곱해줘서 정리해준 게 그냥 이 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해하셨으면 이제부터 등차 중앙을 이용해서 어떤 문제들을 푸는지 봅시다. 네, 예제 8번입니다. 세수 2a 그리고 a제곱 플러스 2a 그리고 이렇게 4, 이 순서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모든 a의 값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있어. 그럼 얘가 지금 이렇게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댔으니까 우리는 이럴 때 등차 중앙이라는 걸 쓸 거라고. 그러면 가운데 있는, 아까 수식에서는 뭐 한다고 했어? 등차 중앙이라는 식이 원래 b는 2분의 a 플러스 c요 이렇게 쓰여졌는데 우리는 수식에서는 그냥 2b는 a 플러스 c와 같습니다 이렇게 써서 문제를 풀자고 했었죠. 그럼 가운데 있는 거 2배 2의 a제곱 플러스 2a, 얘가 결국 양쪽 끝에 있는 2a 플러스 4랑 같아요 이렇게 해서 식이 완성이 됐다고. 그럼 나머지 계산하니까 2a제곱 플러스 4a가 2a 플러스 4이고, 그럼 이때 2a제곱 거기에 플러스 2a 마이너스 4가 0이요. 그러면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가 0인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그냥 모든 a 값의 합을 구하랬으니까 2차 방식의 근거와 계산 관계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때 결국 합은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답을 내셔도 되겠죠. 선생님 그럼 등차 중은 꼭 외워야 되나요? 예, 암기하시는 게 좋은데요. 만약에 암기를 못했다면 증명법처럼 아까 방금 선생님 보여줬던 증명을 해줬죠. 그 증명처럼 기억을 하시면 돼요. 증명이 뭐였어? 공차가 일정하다라는 거니까 a제곱 플러스 2a에서 빼기 2a를 해준 거라. 이게 공차고, 그러면 4에서 빼기 a제곱 플러스 2a를 해준 게 같다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렇게 쓰면 좀 귀찮잖아. 그래서 웬만하면 등차중앙 암기하자. 등차중앙 귀찮으니까 암기하는 거예요. 암기하자. 아셨죠? 예, 다음 문제 볼게요. 네, 예제 9번입니다. 3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15x제곱 플러스 kx 마이너스 105는 0에 세 근이 있는데 그 세 근이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상수 k값을 구하세요 라고 있어. 근데 이 문제는 세 근이 있다라고 해도 우리에서 3차 방정식 근에 대해서 질문했잖아. 그럼 근을 구하려는데 여기 미지수 때문에 근을 못 구하죠. 그럼 우리가 수상에서 했던 건 세 근을 미지수로 놨었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미지수로 놓을 건데 어떻게 미지수로 놓을 건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중학교 때 연속한 세수, 중학교 때 연속한 세 정수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럼 그때 우리는 가운데는 뭐래? x 빼기 1 그리고 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놨었잖아. 이거와 동일하게 등차 수열이 이룬댔으니까 그럼 이때는 연속한 세 수처럼 얘를 a, 그러면 이 전항을 a-d, a 플러스 d 이렇게 미지수를 놓고서 문제를 푸는 게 좋겠다고.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뭐야? 결국 모르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는 걸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일단 마이너스 15 얘를 이용할 수 있는 건 세근의 합을 보고서 식을 찾을 거고, 그럼 세근의 합은 식에서 15인데
그럼 여기서 얘네랑 얘랑 다 합쳐지니까 3a 이렇게 나온다고 볼 수 있겠죠. 아, 그러니까 a 값이 지금 5예요. 이렇게 알고 들어갔네. 그럼 바로 바꿀까요? 얘는 5-d, 얘는 5, 얘는 5 플러스 t 이렇게 돼 있구나. 근데 두 번째 이 상태에서 뭐야? 마이너스 105 얘도 이용을 하면 되겠죠. 그럼 그때는 세근의 곱이라고 얘기를 해주겠죠. 그럼 세근을 다 곱하면 이때 얘가 105인데 이때 세근을 곱하면 5 곱하기 5 마이너스 d 5 플러스 d 얘를 곱해주자는 소리겠죠. 그럼 결국 5로 나눠주니까 21이 25 마이너스 d제곱과 동일할 거고, 그럼 이때 d값은 뿔마 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나올 수 있겠죠. 그럼 결국 뭐야? d가 2였었을 때는 얘가 지금 3 그리고 5 그리고 7 이렇게 갈 거고, d가 마이너스 2였다면 7, 5, 3 가는데 어차피 이 세 근은 357이나 753이나 똑같으니까 그냥 이 중에 하나만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겠다. 마무리 이렇게 지어줄 거라고. 그럼 나머지 이때 k 값을 구하려면 이때 이 k 값은 뭐를 이용했어? 두 근 곱해서 합을 이용하는 두근두근이었죠. 그럼 이때 이제 나머지 두근두근을 합해버리니까 그럼 이때 k는 얘랑 얘랑 곱하니까 15 더하기 얘랑 얘랑 곱하니까 35 더하기 7과 3을 곱한 21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럼 얘를 더하니까 얘가 50, 그럼 얘는 71. 아, 그러니까 결국 K값은 71이요. 이렇게 답을 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세수가 등차수를 이룬다고 무조건 등차 중앙을 쓰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예제 9번은 미지수 잡는 연습을 했던 문제입니다. 이해하셨으면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네, 6번째로 다룰 내용은 등차수열과 등차수열을 더하거나 빼었었을 때 그때의 결과물은 등차수열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그냥 뭐라고 잡을 거면, 선생님 우리가 앞에 쪽에서 배웠을 때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선생님이 뭘 기억하라고 했냐면 1차식이었다. 이걸 기억하라고 했어요.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1차식이었다. 그러면 결국 an 플러스 b 이렇게 써지면서 얘가 지금 공차였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그대로 보다 보니까 얘에서 그냥 말 그대로 여기 아래쪽에 쓰여져 있는 거 보면 등차수의 an과 그럼 bn의 공차가 d1과 d2였대. 그러면 이때 an은 지금 나는 d1의 n 플러스 어떤 a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고, 그리고 bn이라는 수열은 공차가 d2를 했으니까 d2의 n의 플러스 어떤 b였다 이렇게 지금 쓰고 들어갈 거라고. 그러면 이때 이 상황에서 지금 얘기해 주는 게 뭐야? 등차수열 얘랑 합하면 an 더하기 bn 얘랑 합하면 그때는 n에 대한 1차식이니까 d1 플러스 d2의 n의 플러스 a 플러스 b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 이때 이게 뭐야? 결국 얘가 다시 n에 대한 1차식이 되었으니까 등차수열이구나. 그래서 등차수열과 등차수열이 더해지면 등차수열이구나. 그리고 두 공차를 더한 게 결국적으로 공차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an 플러스 마이너스 bn의 공차는 d1 플러스 마이너스 d2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냥 1차식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예제 10번 같은 경우는 첫째 항이 1인 두 등차수의 an과 bn의 공차가 3과 마이너스 1이었을 때 이때 얘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이럴 땐 그냥 식각고 문제를 푸셔도 돼요. an 잡을까요? an은요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3이래요. 그러면 나는 벌써 3n 써놓겠죠. 첫째 항이 1이려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올 거고, bn도 잡을까요? 그럼 이때는 공차가 마이너스 1이래요. 그럼 마이너스 n, 근데 첫째 항이 1이래 플러스 2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그럼 2an 플러스 bn의 일반항을 구하래. 그럼 말 그대로 여기 상태에서 2an 먼저 꾸며주시면 되겠네. 그럼 2an은 지금 6n 마이너스 4요 이렇게 될 거고, bn은 그대로 마이너스 n 플러스 2였으니까 얘랑 더한 걸 구하자. 그러니까 즉 2an 플러스 bn이라는 이 수열은 얘랑 더한 5n 거기에 마이너스 2가 되었고, 아 그럼 이때 얘 공차는 5인 등차 수열이 있구나. 그리고 일반항을 구하랬으니까 최종적으로 답은 5n-2요.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될 건데, 위에 쪽에서 배웠던 내용 한 번만 생각을 하면 an의 공차는 3이었죠. 근데 그 등차 수열에 2가 곱해졌단 말이야. 그럼 이때는 공차가 6으로 변해졌다. 아, 즉 2배가 되는 거구나. 그리고 얘 공차가 마이너스 1이었죠.
그럼 얘 공차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얘랑 지금 마지막 더해달랬으니까 그래서 공차가 5구나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해하셨으면 이제 다음 개념 볼게요. 네, 이번에는 조화수열이라는 뇌를 배울 거예요. 조화수열. 그래서 수열에서 이제 두 번째 이름을 배우는데 등차수열 배우고 조화수열 이름을 배우는데 이때 조화수열의 정의는 무엇이냐? 수열 A1, A2, A3, AN 이렇게 돼 있는 거에서 이거 갖고 규칙이 안 보여서 뭐 했냐면 각 항을 역수를 취해준 수열이 그럼 A1분의 1, A2분의 1, A3분의 1 이렇게 해서 가는 이 수열이 등차 수열이 이룬다면 이 역수를 취한 것이 등차 수열이 이룬다면 이때 얘를 원래 있던 이 수열을 조화 수열이라고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야. 즉 다시 여기서 가르쳐 준 게 뭐야? 어떤 수열의 각 항의 역수들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면 그때 조화 수열이라고 부르겠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두 번째 내용 말해주는 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의 역수니까 일반항을 구할 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의 역수니까 결국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해주고 역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 번째 내용도 볼까요? 지금 조화중항이라는 내용은 A, B, C가 이 순서로 조화수열을 이룰 때 B를 A, C의 조화중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걸 또 조화중항이라고 할 건데 이때 이 B를 구하려다 보니까 그럼 다시 얘기할까? A, B, C가 얘가 지금 조화수열을 이룬다면 그 조화수열이라는 건 역수 즉 A분의 1 그리고 B분의 1 C분의 1 얘가 지금 무슨 수열을 이룬다? 등차 수열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 이때 얘가 등차 수열을 이루니까 등차 중항 그럼 가운데 있는 거 2배 B분의 2가 양 끝에 있는 A분의 1 더하기 C분의 1과 똑같고요. 그럼 얘를 통분해서 쓰니까 AC분의 A 더하기 C요 이렇게 써지겠죠. 그럼 결국 나는 지금 얘를 B분의 2가 AC분의 A 플러스 C니까 그럼 얘를 역수 취한 2분의 B가 A 플러스 C분의 AC요 이렇게 써줄 수 있고 그러면 결국 나머지 B는 이라고 써준다면 A 플러스 C분의 2AC요 이렇게 나온다고. 됐어요. 근데 우린 조화수열 자체는 이런 식으로 되겠구나 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럼 조화수열 갖고 나오는 문제 예제 11번 볼게요. 수열 AN이 4 그 다음 2 그 다음 3분의 4 이렇게 가는데 선생님 얘가 뺀 게 일정하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우린 이거 갖고 뭐 해봤냐 선생님 그럼 이거를 다 역수를 한번 취해볼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럼 얘를 역수 취하니까 4분의 1이고 2를 역수 취하니까 2분의 1이고 얘를 역수 취하니까 4분의 3이고 여기를 역수 취하니까 1이고 그 다음에 얘를 역수 취하니까 4분의 5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근데 여기 상태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2는 4분의 2랑 동일한 거니 결국 얘가 지금 보니까 선생님 4분의 1씩 차이 나는 이게 지금 역수를 취한 게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준 거라고. 그러면 이건 결국 조화 수열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 그럼 이때 얘가 등차 수열이 이룬댔으니까 이 역수 갖고 이루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거. 그럼 얘는 4분의 1 n 공차가 4분의 1이니까 4분의 1n 첫째랑이 4분의 1이니까 얘가 되겠죠. 그럼 이거는 뭐야? 역수 취한 an분의 1을 구한 거라고. 그럼 마무리 다시 역수를 취한 an은 즉 n분의 4입니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지. 그럼 마무리 뭐야? A10을 구하세요. 10번째 항을 구하랬으니까 A10은 10을 집어넣은 10분의 4입니다. 즉 답은 5분의 2요 이렇게 해서 조화수열이라는 건 역수를 취한 것이 등차 수열을 이뤘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해하셨죠? 네, 금일 수업에 마무리를 짓다 보면 수열이라는 게 뭐였어? 일정한 규칙을 갖고 일정한 규칙으로 수열을 나열한 거라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야기가 뭐야? 수를 나열했으니까 우리는 결국 몇 번째 애들이 궁금하단 말이야. 그래서 일반항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일반항. 몇 번째 항이 즉 n번째 항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항이라고 했는데 n번째 항이라고 해서 an에 대한 식을 나타낸다면 그 n 대신 숫자를 집어넣으면 결국 되는 거니까.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운 내용이 등차 수열 배웠어요. 그럼 등차 수열이라는 건 일정한 수가 더해져서 나오는 수열. 그거를 우리는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때 일정한 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했다고? 공차라고 부른다고 했었다고. 근데 이때 등차 수열에서 그러면 일반항은 당연히 첫 번째 식인 첫째 항에 플러스 n-1의 d요 이렇게 쓸 수도 있어야 되지만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그냥 결국 공차에 n에 플러스 네모 이렇게 써서 n에 대한 1차식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된다고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공차를 아까 구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 공차를 구하는 방법이 후항에서 전항을 빼줍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다시 표현을 하다 보니까 결국 n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이 빠진다면 그때는 공차가 몇 개 있다? n-n개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서 문제를 푸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배운 우리 오늘 조화수열 마지막 하나 더 배웠죠? 조화수열은 뭐였어요? 역수가 등차 수열을 이룹니다 라는 것까지 배웠었다고. 등차 수열을 이룬다. 예, 이렇게 오늘 수업에 이런 마무리가 지어진 거예요. 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고 뭐 이해가 안 됐으면 다시 한 번이라도 보고서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꼭 보충 문제들 다시 문제 풀어보세요. 오늘 수업도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 구독!